네, 2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글맞춤법 23항, 어근, 그러니까 이게 우리 33페이지죠? 33페이지 펴주시고요. 하다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어근에 이가 결합해서 명사가 되는 경우에는 원형을 밝혀 적는다는 것이 23항의 내용인데요. 자, 23항 이제 보겠습니다. 하다, 나, 거리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다와 거리다 둘 다 붙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다, 나, 거리다 둘 중에 하나만 붙을 수 있으면 이런 게 붙는 어근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혀 적는다. 그래서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것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 원형 밝혀 적는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기억이 맞고 니은이 틀리다는 것인데, 이제 깔쭉하다, 그 다음에 꿀꿀이 꿀꿀 하다, 꿀꿀 거리다가 되는군요. 그 다음에 눈 깜짝하다, 눈 깜짝 거리다 이런 거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깔쭉이로 발음대로 적어주는 게 아니라 원형대로, 원형을 살려서 깔쭉이, 꿀꿀이, 눈 깜짝이 이런 식으로 적어준다는 겁니다. 덮펄이, 배불뚝이, 삐죽이, 살살이, 쌕쌕이, 오뚜기. 자, 오뚜기 보세요. 오뚜기 우리 저번에 그 2주차 때 한번 수업을 했었죠. 오뚜기 3분 요리 틀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뚝이가 맞습니다. 오뚝이. 그 다음에 코 납작이, 그 다음에 푸석이, 홀쭉이가 아니라 홀쭉이. 홀쭉하다가 있으니까 홀쭉이가 맞습니다. 홀쭉거리다는 없죠. 훌쩍거리다 이거하고는 틀려요. 홀쭉 그것은 말랐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그 거리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반복을 나타내는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홀쭉하다 같이 형용을 나타내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에는 거리다가 못 붙어요. 그래서 홀쭉하다면 됩니다. 홀쭉하다. 그런데 어쨌든 하다나 거리다 둘 중에 하나만 붙으면 뒤에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이니까 이가 붙었을 때 홀쭉이 앞에 게 맞는 것입니다. 자, 아래 붙임 볼까요?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없는 어근에 이나 또 다른 모음으로 시작되는 전미사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자, 예를 보겠습니다. 개구리, 개굴하다, 개굴거리다 이런 말이 없어요. 사전에 없으니까. 그래서 개굴이가 아니라 개구리로 그렇게 적어주는 것이고, 귓둘하다, 귓둘거리다 이런 말도 없거든요. 그래서 귓둘아미, 귓둘에 이제 아미가 붙어서 귓둘아미가 되는 거고요. 자, 이건 귓둘이 하다 거리다가 못 붙을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요거는 이제 아미가 붙었거든요. 아미. BTS가 생각이 나네요. 자, 아미가 이가 붙는 게 아니라 또 아미가 붙었기 때문에 또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 겁니다. 게다가. 그래서 기러기, 요것도 이제 기럭에 이가 붙었는데 기럭거리다, 기럭하다 이런 게 없으니까 기러기로 그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깍두기, 깍둑하다, 깍둑거리다 없으니까 깍두기로 적어주고요. 꽹괄거리다 이런 거 없으니까 꽹과리, 날라리, 누더기, 동그라미, 두드러기, 딱따구리, 매미. 딱따구리는 이제 딱딱에 우리가 붙은 거죠. 우리. 그래서 이가 붙은 게 아니라 우리가 붙었기 때문에 역시 그 전미사의 문제를 보더라도 역시 원형을 밝혀 적을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매미, 부스러기, 그 다음에 뻐꾸기, 뻐꾹하다, 뻐꾹거리다가 없어요. 그러니까 뻐꾸기로 적어주고, 그 다음에 얼룩이, 칼싹두기, 이런 식으로 그렇게 적어줍니다. 자, 얼룩이 있죠? 얼룩이 같은 경우는 얼룩하다, 얼룩거리다 없어요. 그러니까 얼룩이 있는 거 있죠? 얼룩이 있는 개를 이제 그런 동물을 얼룩이라고 그러는데 얼룩이가 아니라 얼룩이라는 것, 그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자. 자, 홀쭉하다 있죠? 홀쭉하다가 있기 때문에 홀쭉이로 적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얼룩이 있죠? 얼룩이는 얼룩하다가 없어요. 그래서 얼룩이로 적어준다는 것. 얼룩이 틀립니다. 홀쭉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걸로 알고 계신 분 되게 많아요. 얼룩이로 알고 계신 분 많은데 뜻밖의 얼룩이가 맞다는 것. 이것도 좀 뜻밖의 지식이죠. 얼룩이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해설 보겠습니다. 얼룩이는 얼룩이로 다루어지고 있는 단어는 구별 없이 얼룩이로 적어요. 예, 그래서 얼룩이로 적는 거 틀립니다. 얼룩이로 적어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부스럭이 부스럭거리다란 의성어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예, 부스럭이로 적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스럭이 같은 경우에는 부스럭거리다 하고는 관계 없어요. 예, 그 부스럭이 그 저기 잔여물 떨어진 거 있죠. 예, 그거는 부스럭거리다하고 관련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저 본뜻에서 멀어졌다고 예, 생각을 해서 예, 저기 하다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부스럭이로 그렇게 적어주는 것입니다. 자, 저기 참고로 이제 얼룩이 있죠. 얼룩이 보시면 여러분 저기 박목월의 시 중에 송아지 송아지 얼룩 송아지 엄마 소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이거 박목월 작품이라는 거 아셨어요? 모르셨죠? 예, 그 청록파 그 세 명 중에 한 분인 예, 박목월 시인이 원래 동시 작가였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데뷔를 했어요. 예, 그래서 거기다 이제 노래를 붙이기도 했죠. 송아지 송아지. 근데 그 얼룩 송아지가 여러분 저기 젖소가 아니라는 거 아세요? 예, 모르셨죠? 예. 젖소로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얼룩 거기에 있는 이제 얼룩 송아지는 젖소가 아니라 칙소라는 게 있습니다. 칙소. 리을 기억 칙소. 예, 그게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그 초록색 바탕에 저 갈색 줄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멸종됐습니다. 멸종됐는데 옛날에 그런 소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제 황소, 누런빛을 띤 예, 그것만 이제 생각을 합니다만 예, 그게 아니라 저 초록색 바탕에 저 갈색 줄이가 있는 칙소라고 부릅니다. 그런 걸 칙소. 칡넝쿨하고 좀 색깔이 비슷하다고 그래서 칙소라고 하는데 예, 그런 칙소라는 게 있었어요. 있었는데 하여간 그게 얼룩소입니다. 그게 얼룩소예요. 그래서 그분은 옛날 분이시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보고 자랐던 거예요. 그래서 얼룩소라고 얘기하는 것은 젖소가 아니라는 것. 자, 참고로 칙범이라는 게 있습니다. 칙범. 이것도 리을 기억인데, 그 칙범이라는 것도 호랑이에요. 호랑인데, 여러분은 이제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줄이가 있는 호랑이나 아니면 백호 흰색 바탕에 그 검은색 줄가 있는 거, 그 정도만 아시죠? 근데 칙범이라는 것도 옛날에 있었어요. 그것도 칙수하고 색깔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청록색 바탕에 그 갈색 줄이가 있는 얘가 이제 칙범인데, 예, 그놈도 뭐 산에서 만나면 아주 무서운 놈이죠. 예, 당연히 도망가야죠. 근데 걔도 안타깝지만 멸종이 되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칙범도 없습니다. 약간 칙소, 칙범 이런 것들 예, 다 약간 얼룩송아지의 그 얼룩이는 칙소를 얘기하는 것이며 그 다음에 얼룩이는 틀리다 얼룩이로 적어줘야 된다. 얼룩하다 얼룩거리다가 없으니까 얼룩이로 적어줘야 된다. 예, 그냥 그러니까 뭐 참고로 이렇게 드리는 말씀인데, 자, 제가 참고로 드리는 말씀은 시험 문제 안 나오는 거 아시죠? 예, 이미 중간고사 다 치렀기 때문에 예, 중간고사에 어떤 요령으로 나오는지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로 이제 드리는 말씀은 예, 그냥 교양적인 지식으로 예, 국어 지식으로 그냥 알아두시고요. 예, 요거는 요 규정에 나오는 것만 예, 시험 문제 나온다는 것. 예, 그것도 뭐 시험 문제 푸셨으면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 참고를 보겠습니다. 참고 보시면 하다 거리다가 결합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판정은 표준국어 대사전에 등재어로 올라가 있는지 여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다 거리다 붙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는 항상 사전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뻐꾹하다 뻐꾹거리다는 없는데 꿀꿀하다 예, 이런 건 있어요. 있으니까 이게 참 그래서 꿀꿀이는 꿀꿀이로 적어줘야 되고 뻐꾹이는 뻐꾹기로 그렇게 적어줘야 된다는 것. 이거 상당히 좀 어려운 예, 어려운 규정입니다. 예, 그러나 꿀꿀거리다 꿀꿀하다는 가능하지만 예, 뻐꾹거리다 뻐꾹하다는 불가능한 식의 판단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예, 그래서 삐죽하다는 가능하지만 얼룩하다는 불가능한 식의 판단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 따라서 23항을 한글 맞춤법 23항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직권보다는 사전에 의존해서 예, 불편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사전 계속 찾아봐야 되니까 좀 불편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하다 거리다가 사전 찾아봤을 때 있으면 저기 원형을 밝혀줬고 없으면 원형 밝혀 적지 않는다. 예, 그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 문제 보겠습니다. 맞은 것에 오피하시오. 배불뚝이가 있고 배불뚝이가 있네요. 배불뚝하다가 있어요. 있으니까 배불뚝이 앞에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붙임 보시면 뻐꾹하다 뻐꾹거리다 없다고 그랬죠? 예, 없으니까 뻐꾹이 예, 뒤에 게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24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4항에 의태어 어근
그러니까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의태어 어근에 여기 이다가 결합해서 용언이 될 때 원형을 밝혀 적는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4항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신용말 어근에 즉 의태어에 이다가 붙어서 된 용어는 그 어근을 밝혀 적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이다, 깜짝이다가 아니라 깜짝이다, 깜짝거리다가 되네요. 그러니까 여기 역시 이것도 이제 반복을 나타내는 거예요. 거리다 붙을 수 있는 것은 다 대다가 붙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다도 그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것에 이다가 다 붙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여간 이다도 역시 저 반복을 나타내는 그런 전미사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다가 이제 붙었을 때 이다가 붙으면 그 원형을 밝혀 적는다.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것에 이다가 붙으면 원형을 밝혀 적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꾸벅이다, 꾸벅거리다 되네요. 끄덕이다, 끄덕거리다 되니까 끄덕이다로 원형 밝혀졌고요. 뒤척거리다 되니까 뒤척이다로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들먹이다, 망설이다, 번뜩이다, 번쩍이다, 속삭이다, 쑥덕이다, 울먹이다, 움직이다, 짓거리다. 그 다음에 퍼덕이다, 허덕이다, 헐떡이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거리다가 붙을 수 있습니다. 자, 참고 보시면 한글맞춤법 23항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의존해야 하는 항목이에요. 역시 사전 찾아봐야 됩니다.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지 없는지 직관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사전 찾아봐야 돼요. 참 힘듭니다. 이것도. 그래서 한국인이 자주 쓰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직걸거리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걸이다로 적어줘야 되고요. 망설거리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망설이다로 그렇게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뭐 직걸거리다, 망설거리다 이런 게 있는지 아셨어요? 사전 찾아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직관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사전 찾아봐야 되니까 이것도 상당히 좀 귀찮은, 좀 어려운 규정이다. 23항과 마찬가지로 24항도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따위도 사전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자, 확인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맞은 것에 오표하시오. 자, 직걸이다입니까? 직걸이다입니까? 직걸이다가 되겠네요. 직걸거리다가 사전에 있대요. 사전에 있으니까 직걸이다 앞에 게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글맞춤법 25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하다가 붙을 수 있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는 것, 아니면 부사에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는 것은 여기 저기 원형을 밝혀 적는다. 어근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그런 내용이 25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 25항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거나 부사에 이가 붙어서 뜻을 더하는 경우에는 그 어근이나 부사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자, 더욱이 생각나시죠? 더욱에 이가 결합해서 더욱이가 되었을 때 원형을 밝혀 적는다. 그게 부사에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는 것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군요. 자, 1번 볼까요?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어서 붙는 경우. 자, 그래서 이제 급하다, 꾸준하다, 도저하다가 또 있어요. 사전에 있으니까 아래 참고에 나오는데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뭐 딱하다, 어렴풋하다, 깨끗하다 이런 게 있으니까 여기에 이가 붙었을 때 다 앞에 있는 것의 원형을 밝혀 적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급히, 꾸준히, 도저히, 딱히, 어렴풋이, 깨끗이 이런 식으로. 자, 참고 보시겠습니다. 참고 보시면 도저하다는 학식이나 생각, 기술 따위가 아주 깊다. 2번 행동이나 몸가짐이 빗나가지 않고 곧아서 훌륭하다는 뜻을 가진 사전 표제어이다. 그러니까 도저히 모르겠다라는 것은 학식이나 생각, 기술 따위가 아주 깊어도 모르겠다 이런 뜻이겠네요. 그러니까 도저히 모르겠다. 이런 게 아주 그냥 생각이 아주 깊고 아는 것이 많아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저하다라는 게 사전에 있으니까 도저히, 이건 뭐 어차피 발음대로 적는다고 하도 도저히가 되겠네요. 발음대로 적는다고 하더라도. 하여간 어쨌든 원형을 밝혀 적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5페이지 보시면은 붙임을 보시겠습니다. 하다가 붙지 않는 경우에는 소리대로 적습니다. 그래서 갑작하다 없습니다. 반듯하다. 반듯하다가 이게 꼭이란 뜻의 반듯하다가 아니에요. 반듯하다는 이제 스트레이트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꼭의 뜻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로 그렇게 적어줘야 되는 겁니다. 물론 꼿꼿이 이런 뜻으로 쓰이는 반듯이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원형을 밝혀 적어야겠죠. 반듯하다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꼭의 뜻으로 사용되는 반드시 같은 경우는 반드시 스트레이트 꼿꼿하다의 반듯과는 뜻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 겁니다. 반드시로 적어주는 것입니다. 슬며시, 이것도 슬며타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슬며시로 그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갑자기 반드시 슬며시 이렇게 하다가 붙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발음대로 적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보시면 부사에 이가 붙어서 역시 부사가 되는 경우 곰곰 생각했다 이런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곰곰이 부사예요. 여기에 이가 결합했을 때 곰곰이로 곰고미가 아니라 고미가 아니라 곰곰이로 곰곰에 이가 붙었으니까 원형을 밝혀 적어서 곰곰이로 적어주는 겁니다. 더욱이 아닙니다. 더욱입니다. 생긋이 아닙니까? 생긋이. 오뚝이. 자, 명사로 쓰거나 부사로 쓰거나 다 오뚝이입니다. 오뚝이 3번 요리 틀립니다. 오뚝이. 그렇게 명사로 쓰거나 부사로 쓰거나 다 오뚝이로 원형을 밝혀 적어야 된다. 일찍이. 자, 이거 좀 많이 틀려요. 일찍이로. 뭐 옛날부터 그러면 일찍이로 적어줘야 되는 것처럼 착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일찍이로 적는 순간 한순간도 없습니다. 무조건 일찍이입니다. 일찍이. 뭐 옛날부터 이건 아니면 뭐 일찍이 일어났다 뭐 이렇게 뭐 쓰건 간에 어쨌든 그 일찍이로 그렇게 일찍이로 쓰는 경우 없다. 일찍이로 무조건 써야 된다. 그것도 참고로 그것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건 참고가 아니라. 그 다음에 해죽이 요거는 그 해죽에 이가 붙었기 때문에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 문제 볼까요? 맞은 것에 오피하시오. 1번 어렴풋이 이렇게 적어줬는데 자, 어렴풋 하다가 되네요. 하다가 붙을 수 있는 것에 이가 붙었을 때 원형 밝혀 적는다. 그래서 어렴풋이 앞에 게 맞습니다. 자, 붙임 보겠습니다. 갑작하다 안 되죠? 하다가 붙을 수 없는 것에 이가 붙었기 때문에 그래서 원형을 밝혀 적지 않습니다. 발음대로 적어줍니다. 갑자기 뒤에 게 맞습니다. 자, 그럼 2번 보시겠습니다. 일찍이 없었던 일. 이거 일찍에 부사 일찍에 뒤에 이가 결합했을 때 그래서 부사가 되는 경우 원형을 밝혀 적습니다. 그래서 일찍이로 적어줘야 됩니다. 일찍이 뒤에 걸로 적어주는 순간 적어주는 경우 한순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걸로만 적어줘야 됩니다. 자, 저기 이제 26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근에 하다 없다가 붙어서 용언이 된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는 저기 어근에 관련된 문제였다면 이거는 저기 지금 접사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공부하다 할 때 하다가 접사예요. 뜻밖의 전미사입니다. 그래서 깨끗하다 이런 경우에 하다가 뜻밖의 전미사예요. 전미사. 그래서 뭐 하다나 뭐 이런 거를 전미사로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전미사 맞고요. 그 다음에 없다 같은 경우에 이런 것도 이제 붙었을 때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 26항 보시면 하다나 없다가 붙어서 된 용어는 하다나 없다를 밝혀 적는다. 즉 전미사를 밝혀 적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1번 하다가 붙어서 용언이 된 것 딱하다, 숱하다, 착하다, 텁텁하다, 푹하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자, 제가 저번에 조폭들 목욕탕에서 이렇게 다 옷 벗으면 착하게 살자 이렇게 적는 분들이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착하게 살자. 제가 어렸을 때 이런 거 이렇게 적어놓고 몸에 문신 적어놓고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목욕탕에서 뭐 목욕탕에서나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하여간 맞춤법 틀렸어요. 하다가 결합하죠. 하다가 결합하면은 원형을 밝혀 적어야 되기 때문에 하다 이런 식으로 적어줘야 맞는 겁니다. 착하게 살자. 그러니까 이거 표기법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착하게 살자라는 게 자기가 착하게 살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거는 그거잖아요. 청유형이잖아요. 청유형이니까 둘 다 화자나 청자나 둘 다 착하게 해야 된다. 그런 이제 뜻을 나타내는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나한테 착하게 굴어라, 너만 착하게 살아라, 뭐 이런 뜻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좀 하여간 공포감을 조성하고 막 그랬었는데 자, 어쨌든 뭐 요즘 이제 이런 분들 별로 없죠. 옛날에 뭐 하여간 80년대 얘기입니다. 제가 옛날 사람이라 하여간 어쨌든 착하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붙으니까 원형을 밝혀 적어야 되고요. 하다 전미사의 원형을 밝혀 적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없다 같은 경우에 붙어서 용언이 된 것 부질없다, 상없다, 시름없다, 열없다, 하염없다 이런 식으로 없다를 다 밝혀 적어야 되는 겁니다. 자, 확인 문제 보시겠습니다. 맞은 것을 오피하시오. 1번 착한 아이 이런 식으로 원형 밝혀 적어야 됩니다. 앞에 게 맞습니다. 착한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 거 안 됩니다. 자, 2번 부질없이 이런 식으로 없다의 원형을 밝혀 적어야 되지 이렇게 부질없이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안 되는 겁니다.
앞에 게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전미사하고 결합했을 때 원형을 밝혀 적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예, 거기에 관련된 이제 그 한글 맞춤법의 그 규정이었습니다. 자, 뒤에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앞에 내용 충분히 다 들으셨으면 뒤에 연습 문제도 예, 그 수월하게 푸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연습 문제 풀어보시고 정답 해설 여기 페이지 나와 있으니까 거기서 확인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뛰어넘어서 우리 27항서부터 31항까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40페이지. 예, 넘어서 40페이지 보시면 넘어가서 제4절 합성어 및 접두사가 붙은 말이 있네요. 예, 여기 보시면 이번에는 저기 저 전미사가 아니라 합성어나 아니면 접두사가 붙은 말이군요. 접두사가 붙은 말. 예, 이런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글맞춤법 27항 합성어 저기 접두 파생어 표기 제27항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리거나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은 각각 그 원형을 밝혀 적는 겁니다. 그래서 국말이 이런 식으로 그 국에 많은 거잖아요. 국에 많은 것, 예, 말아가지고 먹는 것. 예, 그래서 국말에 이제 이가 결합을 했군요. 그래서 국말 국에 많은 건데 예, 이것도 저기 합성어입니다. 예, 그래서 합성을 하는 게 꼭 명사 이렇게 결합해서 합성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명사와 동사가 결합해도 합성어가 됩니다. 그래서 국말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그 다 원형을 둘 다 국과 말 다 원형을 밝혀 적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군요. 꺾고지 이것도 꺾다와 꽂다 이렇게 동사 결합해도 합성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꺾고지 이런 식으로 꺾다와 꽂다 둘 다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꽃잎, 꽃과 잎 둘 다 원형을 밝혀 적고 있군요. 발음대로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형을 다 밝혀 적고 있습니다. 합성어와 접두사가 붙어서 된 말. 끝장, 물난리, 그 다음에 미천, 부엉일, 실증, 오단, 우돛, 전몸살, 처다들 같은 경우가 이제 요게 그 접두사군요. 첫 접두사니까 첫 아들 이런 식으로 둘 다 그 저기 원형을 밝혀 적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에 그러니까 접사하고 결합하는 건 무조건 어근이에요. 어근인데 첫 아들 이런 식으로 그 앞에 접사와 접두사와 아들 어근이 결합해서 둘 다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칼날, 파달, 헛웃음 헛웃음 같은 경우가 호라비, 홀 같은 경우, 헛이나 홀 같은 경우가 접두사군요. 그래서 접두사하고 지금 접두사가 붙은 파생어하고 그 다음에 그 어근끼리 합쳐진 합성어하고 지금 다 섞여 있어요. 섞여 있는데 하여간 뭐 합성어건 접두사가 붙어서 된 파생어건 다 원형을 밝혀 적는다는 것은 뭐 변함이 없습니다. 자, 호라비, 혼몸 요 두 개가 있네요. 홀이 있고 홑이 있어요. 예, 홀은 리을 받침이고 그 다음에 홑은 티읕 받침인데 두 개 차이 아세요? 예, 홀 같은 경우에는 짝이 없는 경우를 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 그런데 홑 같은 경우에는 임신하지 않은 것을 홑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혼몸 임신부 있을 때 요즘 임산부로 부르는 게 아니라 임신부라고 불러야 된다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임산부는 낳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때 낳아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거는 좀 논리상 안 맞다. 그래서 임신을 한 사람이니까 임신부라고 부르는 게 맞다 이런 말을 하는데 자 어쨌든 그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아이고 혼몸도 아니신데 홀몸도 아니신데 여기 앉으세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 그거 홀이 맞습니까? 홑이 맞습니까? 그거 홑이 맞습니다. 홀몸이 아니라 그건 짝이 없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그 혼몸, 그게 그러니까 임신하지 않은 몸, 그게 혼몸입니다. 그래서 티읕 받침, 그래서 두 개의 용법이 다르다는 것, 그것도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흙내, 갑없다, 겉늙다, 그 다음에 굶주리다, 낮잡다, 맘먹다, 반내다, 번놓다, 뭐 빗나가다, 뭐 등등 이렇게 쭉 다 지금 원형을 둘 다 밝혀 적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해설 보실까요? 해설 보시면 끝장의 장을 초장, 파장의 장과 같은 것으로 볼 때 이 장은 하나의 어휘형 대소로 해석된다. 그래서 이 장이 끝장할 때 이 장이 전미사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전미사가 아니라 이것도 그냥 하나의 어휘 형태소 하나의 그걸로 생각해서 단어로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끝장을 그걸로 보겠다. 합성어로 보겠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미천의 천도 요거 천도 이거 전미사 아니냐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도 그냥 그 하나의 명사로 보겠다. 하나의 어근으로 보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미천의 천은 전이 바뀐 형태라고 볼 때 미천에서 천도 하나의 어휘형 대소로 해석되고요.
그 다음에 실증의 증도, 이것도 전미사 아니냐 생각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하나의 어휘 형태소다. 그렇게 인식하겠다. 그래서 합성으로 보겠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역시 단어 문자인 한자로 이루어진 어휘 형태소로 해석된다. 그래서 실증으로 발음되지 않는다. 그래서 실증으로 그렇게 발음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이게 전미사이면, 요게 증이, 실이 앞에서 앞에서 발음이 안 됩니다. 뒤에 히읗이 뒤로 넘어가 버려야 돼요. 그래서 실층으로 발음이 나야 되는 겁니다. 전미사면. 그런데 전미사가 아니라 하나의 어휘 형태소로 그렇게 처리하기 때문에 실증이라고 또 소리가 나며 또 리을 히읗으로 적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접두사 시세 구별은, 요게 이제 나오네요.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는 세시를 붙이고 울림소리 앞에서는 세시를 적도록 하였다. 요거를 좀 제가 써가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떨 때 세를 붙이고 어떨 때 시를 붙이나요? 그 다음에 어떨 때 셋을 붙이고 어떨 때 시를 붙이나요? 자, 요 두 개의 구분은 세와 시, 셋과 시, 요 두 개의 구분은 어떤 것에서 차이가 나냐면, 요게 그거일 때 모음조합입니다. 모음조여서 요거는 양성 모음과 결합하고 요건 음성 모음과 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거 노라타를 붙여볼게요. 노라타. 노라타는 셋노라타입니까? 신노라타입니까? 셋노라타예요. 셋노라타. 셋노라타. 그 다음에 누러타 있죠. 누러타는 뭘 붙여줍니까? 셋누러타입니까? 신누러타입니까? 신누러타예요. 그러니까 아와 오가 양성 모음 계열이죠. 나머지 모음은 다 음성 모음이라고 그랬죠. 나머지 모음은. 그래서 노라타는 셋, 양성 모음이니까 누러타는 시. 자, 그 다음에 파라타 있죠. 파라타와 퍼라타가 있네요. 세파라타입니까? 세퍼라타입니까? 세파라타가 되겠고요. 시파라타입니까? 시퍼라타입니까? 시퍼라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와 시, 요거는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와 셋, 시와 시, 요 두 개의 구분은 어떤 거냐면, 자, 요거 세와 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예사소리 앞에서, 자, 제가 잘못 썼습니다. 잘못 썼고, 예사소리가 저 아래 건데, 자, 요거는 된소리, 거센소리 앞에서,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고개 앞에서, 예사소리 앞에서. 그래서 요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표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된소리, 거센소리 앞에서, 자, 이거는 좀 사이시옷은 아닙니다. 사이시옷은 아닙니다만, 사이시옷 규정 중에 여러분들이 좀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사이시옷은 된소리, 거센소리 앞에서 사이시옷 못 붙습니다. 요거 하나 알아두세요. 요거 뒤에도 뒤에서 배울 겁니다. 미리 좀 배우자면, 된소리, 거센소리 앞에서는 사이시옷 못 붙는다. 그거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뒷풀이입니까? 뒤풀이입니까? 뒤풀이에요. 뒤풀이. 왜냐면 풀이 피읍이잖아요. 저 거센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뒤풀이라고 써야 됩니다. 위쪽입니까? 위쪽입니까? 그거 위쪽이에요. 위쪽. 그래서 왜냐면 쪽이 된소리잖아요. 된소리니까. 그래서 윗이 못 붙습니다. 그거가 좀 같은 요게 사이시옷은 아닙니다만 같이 좀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예사소리에서는 그렇게 시옷이 붙을 수 있지만 된소리, 거센소리 앞에서는 시옷이 못 붙는 게 요게 저 사이시옷하고 좀 비슷하게 움직이는 면이 있기 때문에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파라타 있죠. 아까는 파라타. 파라타 같은 경우는 뭐가 붙었습니까? 파라타 같은 경우는 파가 그거잖아요. 저 거센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세파라타 요게 붙는 거예요. 요게. 빨가타 있죠. 빨가타도 새빨가타입니까? 셋빨가타입니까? 새빨가타예요. 된소리니까. 된소리 앞에는 새가 붙으니까. 자, 그러면 노라타, 누라타 있죠. 노라타는 새 노라타입니까? 셋노라타입니까? 그거는 그냥 예사소리네요. 니은이 예사소리이기 때문에 셋노라타 이런 식으로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세와 시,
셋과 쉿 요거는 양성모음, 음성모음 두 개 구분하는 거고 새와 셋, 시와 쉿 이렇게 시옷이 붙냐 안 붙냐는 된소리, 거센소리 앞이냐 아니냐 거기에 따라서 붙고 안 붙고가 안 붙고 붙고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접두사 셋시, 셋시의 구별은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는 셋, 시를 붙이고 울림소리 앞에는 셋, 시으로 적도록 한다.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양성모음, 음성모음까지도 같이 넣어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모음은 셋이 붙고요. 음성모음에는 시, 시시 붙는다. 그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래 붙임 1번 보시면 붙임 1번 어원은 분명하나 소리만 특이하게 변한 것은 변한 대로 적는다. 보시겠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범 이렇게 보면 원래 이게 한이에요. 우리 한글 할 때 한강할 때 한자가 그게 크다란 뜻이거든요. 크다라는 고유어입니다. 그래서 한글 할 때 그 한자 그래서 그게 한글이 큰 글이란 뜻이에요. 그 한글이란 이름 누가 붙인지 아세요? 이거 참고로 드리는 말씀인데 그거 주시경 선생이 붙인 겁니다. 그전에는 언문이나 반절, 뭐 정음 이런 식으로 불렀는데요. 이거 한글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이제 그 주시경 선생으로서 큰 글, 그러니까 큰 글이니까 뭐 으뜸 가는 글, 뭐 제일의 글, 뭐 이런 뜻을 이제 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글의 이제 뜻이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한이라는 게 크다라는 뜻의 접두사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래서 원래 한아버지, 한아범 이렇게 말해야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이게 지금 어원이 한으로 분명하지만 그렇지만 소리가 이제 특이하게 변했어요.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요거 할아버지, 할아범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요거를 이제 바뀐 대로 그렇게 관용대로 바뀐 대로 적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한아버지로 적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로 적는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바뀐 대로 이미 바뀌었으니까 바뀐 대로 적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붙임 2번 보시겠습니다. 어원이 분명하지 않은 것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자, 골병 있죠? 골병 어디서 왔을까요? 아마 골타에서 온 것 같아요. 골타, 리을 히읗 있죠? 골타 그 썩다란 뜻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꼬랑내 있죠? 꼬랑내가 사실 고른내예요. 고른내. 그래서 리을 히읗 썩은 냄새란 뜻입니다. 그게. 그래서 하여간 뭐 거기서 온 것 같은데 제가 어원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이 아는 거지 뭐 아셨겠습니까? 잘 모르셨죠? 그 전에. 그러니까 골병, 골탕 뭐 이런 거 다 리을 히읗에서 왔을 것 같지만 뭐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원이 분명할 때만 그 원형을 밝혀 적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끌탕, 며칠, 자, 며칠도 몇일로 적는 경우 어느 한순간도 없다고 그랬죠? 아까는 일찍이 얘기했을 때 일찍기로 적는 경우 한순간도 없다고 얘기했듯이 며칠도 마찬가지입니다. 몇일로 적는 경우 한순간도 없어요. 무조건 며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제비, 오라비, 업신여기다, 불이 나게 이런 식으로 다 하는 것. 요거 몽땅 다 그 어원이 불분명하니까 그래서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 것입니다. 자, 불이 나게 같은 경우는 불이 나게에서 아마 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불이 나게란 말이에요. 불이 나게도 아니고 불이 나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원이 불분명해요. 불분명해서 그냥 소리대로 불이 나게로 적어준다는 겁니다. 불도 불이로 그렇게 적는다는 겁니다. 소리 나는 대로. 자, 해설 보시면 업신여기다 있죠. 업신여기다는 없다에서 온 것 같아요. 그 비읍시옷. 그런데 교만한 마음으로 남을 내려다보거나 없는 것 같이 생각하다는 없이 여기다에서 온 것으로 생각되지만 니은이 첨가될 환경이 아니라는 점에서 없이 여기다에 대한 설명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왜 없이네 업신여기다 왜 니은이 왜 붙냐 이거예요. 이게 불분명하니까 이게 없다에서 왔다는 것도 좀 확신하기 어렵다. 그래서 업신여기다 이런 식으로 발음대로 그냥 그 비읍으로 그 다음에 신으로 그렇게 써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섣부르다 있죠? 섣부르다도 이 규정에 따라 섣부르다로 적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자, 설다와 연관성이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섣부르다 같은 경우는 설다 그 뒤에 리을이 그 이틀날이 이튿날이 되고 사흘날이 사흘날이 되는 것처럼 술가락이 숟가락이 되고 이런 것처럼 그 리을이 디귿이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설다가 섯이 된 것이므로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원이 분명하다. 그래서 섣부르다로 그렇게 적어준다는 것입니다. 인정되는 구조이므로 한글맞춤법 29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섣부르다로
적기로 하였습니다.